오늘은 골프장에 왔습니다. 골프 치러 온 게 아니라 이 골프장 현장 공사가 지금 오늘 기준틀 매고 또 펜스 치고 이제 또 본격적인 착공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이제 본격적인 더위, 이제 장마가 조금 끝나가는 것 같고, 지금 새벽 5시인데, 그래도 뭐 시원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덥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나? 물론 어떤 분들은 모든 걸 그냥 설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더워? 에어컨디셔닝, 에어컨 스위치 켜고, 그러면 뭐, 추워? 난방, 보일러 틀고. 가장 좋은 거는 자연적인 기후라든지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 실내 열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로만 될 수 없는 어떤 온도에 대한 쾌적감, 기후, 온도, 실내 기온에 대한 쾌적감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나, 열이 전해지는 열 전달 현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대류라는 게 있어요. 대류. 그 다음에 전도, 복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잠깐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열 어떤 컨트롤, 그 다음에 우리 실내에서 열 환경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열재 사용, 적용,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대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유체, 공기라든지 액체, 물. 근데 액체도 아니고 이거 고체도 아니고 잼이 있죠. 잼, 겔. 걔네들은 이 대류 현상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를 합니다. 겔 같은 거, 잼. 우리가 이전에 대류가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자연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이 하늘의 공기, 그 다음에 바닷속, 그 다음에 우리가 심지어 뭐 물을 하나 끓여도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어쨌든 이 대류라는 거, 컴팩션. 그 다음에 전도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금속 막대기가 있어요. 이 금속 직결 피스인데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뜨겁게 여기다 예를 들어서 뜨겁게 이쪽에다 이렇게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 이쪽으로 가서 결국 내가 여기 잡고 있는 이쪽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다 가열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재질마다 다 다릅니다. 구리 같은 거, 은 같은 거는 굉장히 빨라요.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금속이라도 이 쇠 같은 거는 좀 더디. 요거를 열 전도라 그래요. 전도 현상. 그 다음에 뭐 이 나무젓가락 같은 거 여기다 뜨겁게 해봐야 물론 불이 붙겠지만 일로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낮다, 열 전도율이 작다 이런 거가 단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단열재는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사라는 게 있어요. 복사는 빛처럼 작용하는 그런 것. 태양 에너지가 이 지구로 오는 거는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디에이션이라고 하죠. 라디에이션. 우리가 그래서 복사열을 이용하는 난방기. 우리가 참 학교 다닐 때는 다른 난방이 없었잖아요. 물론 뭐 갈탄 난로 떼는 그런 교실도 있었지만은 라디에이터. 은색으로 된 이렇게 주물로 된 게 주로 많은데 방열기입니다. 복사열이 나오는 거예요. 복사열이. 물론 걔네들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류열 전달도 하지만은 그게 복사열을 이용한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라 그러는데 라디에이터는 그것뿐 아니라 차에도 있죠. 이제는 이제 그 라디에이터가 필요 없는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 맨 앞에 이 방열기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과열이 되잖아요. 엔진에서 휘발유, 디젤 뭐 이런 게 LPG가 폭발하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건데 그 안에서 폭발되는 그 뜨거운 열을 그 엔진 블럭에 보면 그 물집이 있어요. 물집. 근데 그 원리가 우리 방바닥하고 똑같아요. 방바닥은 어떻게 돼요? 방바닥에 난방 호스를 깔죠. 그러면은 그 호스에서 열을 겨울에 따뜻하게 내보내고 다시 식은 물이 어디로 가요? 엔진 역할을 하는 보일러로 가죠. 그럼 보일러에서 다시 뜨거운 물이 또 순환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반대로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보일러에 있는 물,
엔진에 있는 그 물을 식혀주는 게 그 자동차 전면에 그 라지에이터예요. 방열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면적에 비례해서 열이 날아가니까 라지에이터는 자세히 보면은 엄청 그 파이프가 이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그 하다못해 그 파이프 옆에 또 핀이라는 거, 그 얇은 금속 날개들이 막 달려 있어요. 예. 그래야 면적에 비례해서 방열, 열을 내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차장 가서 고압 세척기, 그걸로 라지에이터에다 막 잘못 쏘잖아요. 그러면 그 라지에이터 그 가느다란 그 금속 핀, 그게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방열, 복사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얇게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전달하는 거는 대류 현상, 전도, 복사, 이게 있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그냥 한마디로 건물에서 우리가 주택에서 외피라 그러는데, 외피, 껍데기, 쉘, 껍데기.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또 벽이 있죠. 이렇게 그 전체를 우리가 외피라 그러는데, 주로 건물이 외피를 통해서 뜨거울 때는, 외기가 뜨거울 때는 열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겨울에 실내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또 겨울에는 열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가면 열 손실이고, 또 여름에 더운 열기가 들어오면은 또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뭐 에어컨을 가동한다든지 그런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통한, 외피를 통한 열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겨울을 예상하면은 겨울에 실내가 높아요. 온도가 뭐 22도다. 바깥은 뭐 영하 10도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나가는데, 실내 중에서 이 공기에서 외피, 외벽이나 천장, 지붕, 그래서 이 공기 온도하고 벽 온도, 그러니까 공기의 더운 온도가 벽을 타고 차가운 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이 공기하고 벽하고 만나는 이 점에서의 열이 이동되는 거를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열 전달. 그 다음에 벽으로 이제 열이 들어와서 이 벽체, 뭐 우리 이제 벽체가 복합으로 되어 있어요. 뭐 콘크리트에다 단열재에다가 뭐 또 석고보드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 뭐 벽돌, 이런 고체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열전도라고 합니다. 열전도. 이 열전도율이라고 그랬죠. 이런 어떤 물체에 열이 왔을 때 이 열이 이렇게 가는 거. 이 열전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에서도 더운 쪽에 실내 공기가 열 전달이 돼서, 그 다음 벽체 고체를 통해서 열 전도. 그 다음에 외벽에서 어떻게 돼요? 외벽의 이 온도가 외기온에 영향을 주면서 열이 나가는 거. 그것도 열 전달이에요. 그래서 기체, 공기하고 고체, 벽 또는 천장, 그 열 전달, 그 다음에 고체 벽을 통해서 열 전도, 그 다음에 또 열 전달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벽이 뭐 실내 쪽에 석고보드, 그 다음에 뭐 스티로폴, 콘크리트, 그 다음에 공간을 띄워서 또 뭐 벽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했을 때 그 각각 재료의 열 전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 전달, 이 공기하고 처음에 열 전달, 그 또 열 전달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적용해서 두께 계산하고 하면은 이 외피의 전체적인 열 관료율, 예, 그게 계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복잡하니까 오늘은 개념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실내에서 내가 이렇게 열적으로 쾌적한 게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분이 좋은 상태, 쾌적한 상태죠. 쾌감하고는 달라요. 쾌감이 지속되면 사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쾌감이 지속되면. 그래서 너무 쾌감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엄청 더운 밖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들어왔어요. 막 땀이 나고 막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막 강풍으로 세게 해놓고 뭐 선풍기도 틀고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근데 그 잠깐 그렇게 시원한 상태를 이제 너무 뜨거운 게 가시면은 이제 스톱을 시켜야죠.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덥다고 맥주 마시고 잠이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쾌감은 지속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쾌적, 열쾌적이라고 하는데, 열쾌적의 그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자, 물리적인 게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실내 열적인 쾌적을 위해서. 자, 그럼 물리적인 건 뭐가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공기의 온도죠. 기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입니다. 근데 그 수증기 양이 절대 수증기 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방 전체에 수증기가 100g이 들어있던 500g이 들어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온도에 따른 수증기량. 그걸 우리가 상대 습도라 그러는데 그 상대 습도가 중요한. 그 관계는 이 습공기 선도 이 표를 보고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 표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린 예가 있는데 어쨌든 자 공기 온도, 기온, 그 다음에 상대 습도, 습도,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이 기류가 좀 있어야 돼. 기류. 그러면 얼마만한 기류가 있으면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냐. 1초에 50cm 이동하는 공기. 그러니까 똑딱 하는 동안에 50cm. 똑딱. 이 정도의 공기의 흐름이 있으면 쾌적하다 이겁니다. 또 바람, 선풍기를 너무 이렇게 세게 틀어놔도 쾌적한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아니면 실링팬을 굉장히 이렇게 저속으로 돌려서 부드러운 공기의 이동, 기류. 이것도 우리 쾌적 요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복사 온도입니다. 복사 온도라는 게 주로 우리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주벽의 온도라 그러는데 이 양 벽에, 천장에 이 온도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뭐처럼? 아까 얘기 드렸지만 복사, 빛처럼.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재는 데는 이거 뭐 어떻게 그 값을 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온도계가 좀 특이합니다. 그 재는 온도계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가 물리적인 요소예요. 공기의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주벽에서 영향을 주는 복사 온도, 그 다음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기류. 이 네 가지가 물리적인 열쾌적의 요소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게 있어요. 주관적인 거. 첫 번째가 착의량이래요. 착의량. 옷 입은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CLO, 클로라고 그 단위를 정해가지고 간단히 얘기해서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얇게 입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가볍게 반바지에 뭐 0.5 클로부터 해가지고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 뭐 파카, 그런 거 몽클레 같은 거 막 입고 그러면은 1.5 정도 클로, 1.5 클로 이렇게 옷 입은 상태에 따라서 그쵸? 내가 파카를 지금 입고 있는데 실내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실내 온도를 낮춰도 쾌적해요. 파카를 입었을 때. 근데 내가 옷을 다 벗고 있다. 뭐 수술대에 누워 있다. 옷을 다 벗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실내 열쾌적 요소 중에는 옷 입은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량. 뭐 활동량은 뭐냐? 실내에서 뭐 작업장이에요. 뭐 대패질도 하고 뭐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한 실내 작업장이다. 그러면 낮춰도 되겠죠. 왜? 막 활동하면서 열이 나니까. 근데 실내에서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뭐 글 쓰는 뭐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온도를 활동량이 많은 그런 방보다 좀 높여도 되겠죠. 온도 적응이라든지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 온도에 적응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은행 같은 데는 누구를 위주로 해야 돼요? 고객 위주로 하죠. 고객 위주. 이런 무더운 여름철에 그 안에 근무하는 은행원 기준이 아니라 고객 위주로 그렇게 온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간 은행원들은 심지어 뭐 긴팔을 입고 근무를 해요. 그렇지만 이 고객들은 어떻게 돼요? 더운데 밖에 있다가 은행 업무를 보느라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여름 같은데 보다 더 차게 겨울엔 보다 더 높게 온도를 이렇게 해놔요. 그랬을 때 고객들 그런 열쾌적에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온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아요. 이제 같은 집에서 선호하는 그 온도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이 뭐 잘한다고 잘해준다고 뭐 이렇게 서로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온도, 선호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열쾌적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연세가 든 분들은 보다 높은 실내 온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어린 뭐 애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은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온도가 이렇게 낮아도 좋아요. 그러면 같은 집에서 뭐 부모님 방, 내 방 따로 있으면은 그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해 놓으면 되겠지만은 거실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이 연세든 분들은 자꾸
춥다고 생각돼서 보일러 온도를 막 계속 올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덥게 해놓나, 예? 난방비도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열쾌적 요소가 또 다르다.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이 피하 지방이 두꺼운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피하 지방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피하 지방이 지방층이 단열 역할을 하잖아요. 단열 역할을 해. 그래서 안에서는 온도가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열이 발생을 하는데 단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은 여름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막 혼자 더워서 막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열쾌적 요소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적인 건 뭐 그렇다 치고 물리적인 요소, 물리적인 그 기온이라든지 습도, 그 다음에 기류, 주벽의 복사열, 얘네들을 잘 컨트롤하면은 쾌적한 실내가 된다. 쾌적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온은 그냥 그 온도계로 재면 돼요. 온도계로 재면은 기온이 그 몇 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습도는 건습고 온도계라는 걸 쓰면 돼요. 건습고 온도계. 그 원리가 뭐냐면은, 자, 습도가 뭐 제로로 만들기 힘들고 습도 100%가 될 수 있어요. 100% 상태 어떠냐면 계속 가습기, 습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공기 중에 이 수증기가 떠 있지는 못하고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노점 온도가 되고 결로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습도 100%예요. 우리가 대중목욕탕 같은데, 사우나실 같은데 수증기가 꽉 차서 막 결로돼서 물방울 뚝뚝 떨어져 100%. 그럴 때는 자, 물이 증발이 돼야 안 돼. 이제 더 이상 증발이 안 되죠. 수증기가 꽉 차서.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그냥 온도계예요. 기온을 재는 온도계인데, 하나는 습고 온도계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젖은 가재,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항상 적셔지게 해서 그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이 물수건으로 덮어놓은 온도계하고 안 덮어놓은 온도계하고 온도가 똑같은 경우는 어때요? 습도가 100%일 때는 똑같아요. 왜? 이 밑에 덮어놓은 그 거즈, 이 물 헝겊대기가 증발을 안 하기 때문에 열을 뺏어가는 역할을 못해요. 근데 굉장히 습도가 낮다. 그러면 그냥 일반 기온은 이렇게 높은데 습고 온도계는 내려가겠죠, 이게. 왜? 이 밑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놓은 데서 증발이 잘 되잖아요. 건조하니까 빨리 말라서. 그래서 습도는 건습고 온도계로 그렇게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28도라도 습도가 높은 그런 방하고 습도가 낮은 방하고는 정말 기분이 달라요. 그래서 기온이 좀 높더라도 습도가 낮으면은 우리 몸에 이 피부에서 또 증발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쾌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류는 초속 0.5m, 초속 50cm, 똑딱. 요 정도 좋다 그랬잖아요. 카타, 온도계라 그럽니다. 온도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알코올이 거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기류가 빠르면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기류가 빠르지 않으면 증발을 조금 할 거고, 빨리 기류가 흐르면은 증발을 빨리 하고, 카타 온도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온도 개념이 아니라, 물론 온도랑 연관되어 있는데 기류를 재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 기류는 초속 50cm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사열. 이거 중요한 건데요. 복사열, 태양에서 오는 그런 복사, 에너지. 그건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어서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빛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데레미라고 생각해 봐요. 뜨거운 데레미. 이게 이렇게 가까이 데레미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복사 작용을 해서 우리가 뜨거운 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LED 전구를 쓰는데, 옛날에 그 필라멘트 전구 같은 거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거기서 이 복사 온도가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쾌적 온도예요. 예를 들어 기온은 지금 22도다, 20도다. 똑같은데 주벽의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벽체 온도는 지금 35도예요. 그럼 거기서 이 복사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덥게 느껴져요. 반대로 똑같은 기온 지금 22도, 20도인데 겨울이에요. 벽이 막 콘크리트 집이에요. 막 차가워요. 벽이 막 0도, 3도 막 차가워요. 그러면 거기에 냉기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냉기가 온다기보다도 내 몸에 복사열이 막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요. 그래서 썰렁하게 느껴지는 거. 근데 복사는 어떻게
온도를 재냐? 복사 영향. 자, 직경 15cm 그 그림에서 보듯이 저게 뭐예요? 구리로 돼 있고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뭐예요? 검정이죠, 검정. 그래서 흑구라 그럽니다. 직경 15cm에 구리공. 네. 거기다 검정 코팅이 되고 가운데 기온 재는 그냥 일반 온도계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복사열이 많을 때는 복사열을 많이 흡수해서 온도계가 많이 올라가고, 또 복사열 작용을 안 할 때는 온도계가 그만큼 또 그 주벽 복사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흑구 온도계 또는 동그란 글로브 온도계라 그러는데 복사열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한 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단열재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기류를 형성하기 위해서 창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로로 긴 창이 좋은지 가로로 긴 창은 어떤지, 마통풍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